저희가 요번에 좀 긴 웨비나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래 들으시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세션을 좀 여러 개로 쪼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세일즈 세션 겸 키노트 세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김수관 차장이 버추얼 POC를 통해서 실제로 데모하는 것처럼 POC를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에 저희 이제 이재현 부장님께서 새로 나온 클라우드 점 스튜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김수관 차장이 데모를 통해서 클라우드 비전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션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세션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마 링크가 3개가 나갔을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이 세일즈 세션이고요. 두 번째가 저희 파트너분들을 위한 랩 세션 줌 링크가 나갔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아마 메일로 실제로 ATD라고 부르는 저희 랩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가상 링크 세션이 같이 나갔을 건데 그 가상 링크 세션이 좀 오래된 버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그 파트너 세션 시작을 하면서 개별로 채팅으로 ATD URL을 다시 한번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참조해 주시고요. 별도로 문의를 주지 않으셔도 파트너 세션 참석하시면 ATD 랩 세션에 대해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클라우드 빌더스 온라인 첫 번째 세션을 가졌습니다.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 기술들이 내려오는 중간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게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게임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게임사에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기술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연관지어서 오늘 클라우드 비전 편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미리 좀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실제 네트워크가 전체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밑단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못할 경우에 실제로 여러 번 디플로이를 하거나 새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거나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를 미리 예상해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5년 앞을 내다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트렌드의 기원을 찾아서 기술의 흐름을 읽고 이런 경우에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시장조사기관 리포트를 참조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저희 아리스타이기 때문에 아리스타가 가는 방향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요 순서대로 클라우드 비전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클라우드 비전이 왜 생겼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세부적인 기능들은 버추얼 POC 다음 세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테크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저희는 클라우드 타이탄이라고 불렀죠. 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뭐 AI 머신러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누가 시작하는지를 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고 있는지에 대한 지점을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걸 오픈소스화 시키는 분위기이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형 엔터프라이즈로 내려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설명드렸지만 인터넷 게임사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빅테크 기업에서 만든 기술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에 이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공이 끝나는 단계가 게임사 정도의 이런 기술들이 내려온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게임사의 특징은 신기술에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는 않고
뭔가 매니지먼트는 엔터프라이즈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당 간에 인터넷 서비스나 빅테크 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특징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사에 어떤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멀티 테넌트 기반의 네트워크들, 그다음 뭐 액세스, 뭐 연동 이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비누 얘기를 잠깐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누라는 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하고 기름을 섞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게임사에 초점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과 엔터프라이즈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의 기술이 정해지면 엔터프라이즈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솔루션들, 그 다음에 기술들, 디자인들이 게임사 쪽에서 많이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솔루션 이름이 저희가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지금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뒷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는 제품이 사실은 이제 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매니지먼트 플랜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비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원 플랫폼, 그 다음에 저희 스위치는 원 OS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타사들 같은 경우는 SDN을 구현한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나의 컨트롤러나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데이터 센터 솔루션과 캠퍼스 솔루션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제품이 캠퍼스건 데이터 센터건 간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쉽게 많은 종류의 다른 네트워크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IT 트렌드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네트워크 트렌드의 방향성을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IT 트렌드의 방향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첫 번째가 실용적 대중화,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전문 클라우드 사업자 기술이 일반 기업 고객군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게임사까지 이런 기술들이 적용됐고 엔터프라이즈, 대형 엔터프라이즈에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빨리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들의 특징이 뭐냐?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용적 대중화라는 아주 큰 키워드, 메가 트렌드, 메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가 네트워크 구조가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쉬운 운영을 위해서 자동화를 시켜주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가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높이는 역할들을 좀 많이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바치고 있는 기능 중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높은 안정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클라우드 비전 시간에서는 첫 번째 네트워크 구조를 제외하고 쉬운 운영, 높은 가시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자동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 사용이 되고요. GTP, GT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IT를 잘 모르는 사용자가 스위치를 그냥 꽂기만 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장비가 망가지면 이런 것들을 그냥 1대1로 대개체만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내려온다던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GTP, GTR 이렇게 부르죠. 그거 외에도 이제 워크플로우나 체인지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화의 일종의 기능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한꺼번에 해주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기능이 확장된 뭐 무중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 랩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가시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시성의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텔레메트리입니다. 텔레메트리라는 기술이 뭐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클라우드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역사나 어떻게 기술이 변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준비를 했고요. SDN의 뭔지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가 보고요. SDN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아주 비쌌던 스위치들을 쓰는 게 아니라 싼 스위치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들 저희 이제 경쟁사들 중에서 굉장히 싼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스위치들 가져다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뭔가 기능은 자동화시키고 기능은 더 확장시키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싸고 벤더 락인이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SDN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SDN이라고 하면 컨트롤러라는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컨트롤러가 스위치들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트롤러랑 연동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네트워크 전체를 자동화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요소가 기본 골자가 이런 것들인데요. 기존의 SDN 모델들은 큰 한계가 있었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프로토콜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SDN을 표준화했을 때는 오픈플로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오픈플로우가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관리에 관련된 표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특정 벤더가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락인이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두 번째가 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중앙 집중화인데요. 저번 달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의 네트워크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는 다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분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분산 처리 기술들의 핵심은 중간에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 집중화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현재 기술 트렌드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또 생긴 거죠.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러 기반의 오픈플로우 기반의 기술들은 특히나 버추얼 머신을 쓸 때의 확장의 한계가 있어요. 테이블 사이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위치가 가져갈 수 있는 테이블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좀 분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가격도 더 비싸지고 벤더 락인도 도리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끝판왕인데요. 예, 또 다른 종속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프로토콜의 한계나 중앙 집중화의 한계, 스케일러블의 한계들 때문에 컨트롤러들이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만들거나 자체적인 방식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의 끝판왕이 저희 이제 빅스위치가 갖고 있는 방식인데요. OS를 내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러의 락인이 생깁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뭘 해도 망하는 상태가 온 거죠. 우리가 원래 SDN을 하기를 원했던 건 벤더 락인을 안 하겠다가 가장 컸고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 락인이 생겨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근데 포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우린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집니다. 과거의 오픈플로우 기반의 이런 컨트롤러의 락인이 생기는 기술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경쟁사들에 해당되는 특정 벤더가 만들어준 세트를 전체를 만드는 특정 벤더에 종속된 SDN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SDN을 처음에 만들었던 의도 중에 하나가 벤더 락인을 없애겠다는 건데 도리어 벤더 락인을 만드는 형태의 SDN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희 이제 경쟁사들 대표적인 C사나 H사 같은 회사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에서 표준화시킨 기술들이고요. 이걸 저희가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들은 표준화된 기술들, EVPN, VXLAN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기술들의 특징은 기존의 SDN에서 하고 싶었던 기능들, 뭐 모빌리티, 멀티 테넌트, 트래픽 스티어링, 오토메이션 이런 기능들을 다 하면서도 특정 벤더 락인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가 저희 아리스타입니다.
기본적으로 SDN, 그러니까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만드는 SDN들은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고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써야 되고요.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고 개방형 표준 기술을 써서 벤더 락인을 없애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 외에도 네트워크 운영의 자동화나 가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바라볼 때는 과거랑은 다르게, 과거에는 컨트롤러 그다음에 스위치를 구분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전체의 컨트롤 플레인, 네트워크 전체의 매니지먼트 플레인,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 플레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 플레인은 리프 스파인 구조 아키텍처고요. 네트워크 전체 컨트롤 플레인은 EVPN VXLAN, 매니지먼트 플레인은 저희는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는 제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게임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버레이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 오버레이 얘기에 EVPN VXLAN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EVPN이라는 얘기는 세일즈 분들도 단어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에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닌데 중요한 요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VPN은 컨트롤러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러 리스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과거에 컨트롤러라고 불렀던 이유는 컨트롤러가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SDN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픈 플로우 기반의 SDN들은 컨트롤러가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특정 벤더에서 만든 SDN 같은 경우는 스파인이 보통 이런 경로 정보를 갖고 있게 되고요. 저희는 EVPN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 컨트롤 플레인을 구현하는데, 얘는 BGP 라우팅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기존처럼 컨트롤러가 없어도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컨트롤러가 없어도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는 제품은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이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 플레이는 저번 달에 설명드렸던 클로스 아키텍처 리프 스파인 구조로 구현이 되고요. 매니지먼트 플레이는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담당하는 클라우드 비전 포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 기술이 적응이 되고 확산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는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시작점인 빅테크 기업의 기술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구조를 가져가냐면, 첫 번째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클로스 아키텍처, 리프 스파인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요. 두 번째가 상용 칩을 쓰기 시작합니다. 특정 회사에서 만든 칩을 쓰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이나 인텔에서 만들었던 상용 칩을 이용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오토메이션 기반의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하게 되는데요. 요 내용이 실제 클라우드 비전에서 구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들은 기본 설계가 한 사람이 약 100여 개의 네트워크 요소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타이탄의 네트워크들은 기본적으로요, 최소 10,000대 이상의 네트워크 요소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100개와 10,000개는 굉장히 갭이 크죠. 예. 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들을 관리하는 기법으로는 도저히 클라우드 타이탄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비전이 중간자 역할을 해주면서 약 1,000여 대 정도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목표로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타이탄의 네트워크들은 버추얼 머신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개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100대에서 수백 대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밖에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 아리스타의 매니지먼트 플레인은 약 1밀리언 개수, 1, 10, 100, 1000만, 10만 정도 되는 VM 정도를 관리하는 수준의 네트워크까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었냐면 SNM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했어요. 근데 현재 1억 개 정도의 VM을 관리하고 10,000대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해야 되는 클라우드 타이탄 네트워크에서는 SNMP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녹여서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제품을 이용하면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관련된 기술들이 엔터프라이즈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텔레메트리를 설명하면서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만들어 놓는 매니지먼트 플레인의 구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들의 API나 특정 프로토콜, 사우스바운드 API나 이런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서 시각화해주는 역할까지를 매니지먼트 플레인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클라우드 비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DB, 뭐 애널리틱스 엔진 이런 것들로 구현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HBase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요. 뭐 카산드라나 그다음에 큐잉 시스템의 카프카를 쓴다든지 아니면 MQ 뭐 여러 가지 MQ 메시지 큐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애널리틱스 파이프라인에는 저희는 터바인이라는 이런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 파이프라인을 쓰는데 뭐 스파크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서치 엔진은 저는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클라우드 타이탄들도 엘라스틱 서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엘라스틱 스택에 있는 키바나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시각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엔터프라이즈에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비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크게 3가지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키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비전 포털만 구매하시면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다 한꺼번에 해주고요. DIY 자체 개발 솔루션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SDK나 E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데브옵스나 넷옵스를 운영하시던 인터넷 기업이나 대형 엔터프라이즈들 같은 경우도 저희 툴킷들을 이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메이션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짧게 그냥 설명 거의 안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클라우드 비전은 크게 3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오케스트레이션 프로비저닝 역할이 있고요. 체인지 컨트롤,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로 텔레메트리나 애널리틱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내용들은 제거하고 제 시간에는 텔레메트리 관련된 내용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네트워커의 입장으로 네트워커의 방식대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랩 시간에 충분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텔레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텔레메트리는 저번 달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SNMP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한 상태값들을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애 예측을 하기 위해서 AI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텔레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걸 텔레메트리를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냐면 타사들 같은 경우는 텔레메트리를 잘 안 써요. 이미 클라우드 타이탄들은 다 텔레메트리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SNMP를 많이 사용하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SNMP를 아직 씁니다. 그런데 SNMP 기반의 데이터를 모으면서 우리는 머신러닝이 돌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타사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데이터 종류가
연관된 데이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텔레메트리를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메트리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예제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굉장히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서 제가 찾아왔는데 2016년인가요? 두 개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스틸 사진으로 좀 봤더니 30초간의 스틸 사진을 봤더니 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들어와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애플샵에서 누군가 지금 애플 노트북을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그냥 샵에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짊어지고 나가네요.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그림들은 SNMP를 보시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30초의 스냅샷을 10초 단위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에요. 한 5초 정도밖에 안 되는 동영상인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건 수억 원어치가 30초 만에 털린 그림입니다. 애플샵에 있는 그 비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다 긁어가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 아울렛 매장에서 그냥 트렁크에 담고 있죠. 그냥 걸어 나가요. 돈을 안 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영상을 이용하면 우리가 상태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리밍이라고 기술을 얘기하고요. 기존의 SNMP에 비해서 변화된 정보들이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 변화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시성 확보 외에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장애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녹에서 그 구글 엔지니어가 발표를 했어요. 나녹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네트워크 커뮤니티거든요. 거기서 SNMP는 죽었어요라고 발표합니다. 왜 SNMP가 죽었어요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이제 SNMP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링크에 보시면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NMP랑 텔레메트리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텔레메트리가 자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AI 머신러닝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자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외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의 큰 변화들은 네트워크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변화, 서비스나 서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냥 얻어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새로운 신종 기술들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데 접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AI 머신러닝이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AI 머신러닝을 말씀을 드리면서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AI 머신러닝 관련된 연구소를 갖고 있는 게 100% 거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고 90% 이상이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다큐먼트 DB나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확장된 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저희가 클라우드 비전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HBase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분석하는 엔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AI 머신러닝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AI 머신러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AI 머신러닝 기술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저희 보안 장비 어웨이크에서도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가 DMF라는 제품에서도 AI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비전에서도 AI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비전에서 어떻게 AI 머신러닝을 사용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하드웨어의 유틸라이제이션과 장애를 예측해주는 형태를
예측해주는 기능을 위해서 AI 머신러닝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용량에 왜 AI 머신러닝을 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베이스라인이라는 정상적인 범위를 정할 때 AI 머신러닝을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예측하는 이벤트에서도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고, 사용량의 베이스라인을 정할 때도 AI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트레이서라는 기능 중에 AI 머신러닝을 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의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냐 이게 정상이 아니냐를 구분지어주는 내용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이상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도 AI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에서 이 머신러닝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경쟁사 중에 그 제이사죠. 예, 저희 와이어리스 회사를 와이파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머신러닝 관련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보다 저희가 더 먼저 AI 머신러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조 네트워크스라고 저희가 2018년에 인수했던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와이파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미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기술을 저희가 클라우드 비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QoE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경험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와이파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문제인지 와이파이 문제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와이파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정상 상태와 정상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생기는 장애가 어플리케이션 장애인지 아니면 와이파이 자체 장애인지, 조금 더 들어가면 와이파이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시그널의 장애인지 인증의 장애인지 DHCP의 장애인지까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쓰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비전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패키징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능만 있으면 저희가 실제로 이 클라우드 비전을 대규모 인터넷 사업자나 클라우드 타이탄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양 모델 기반의 오픈 컴피그 데이터 모델들을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SNMP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타사 장비를 클라우드 비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사 서드 파티 수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비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의 애널리틱스 엔진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비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 엘라스틱 스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텔레메트리 기반의 솔루션들을 만들어 놓고 구현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노스바운드 API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비전과 여러 가지 벤더들을 통합할 수가 있고요. 저런 기술들이 저희가 좀 확장이 돼서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클라우드 비전 익스체인지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외부 컨트롤러와도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비전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어떤 기술을 써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옮겨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제품과 저희 클라우드 비전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앞에 내용이 길어진 건데요. 중요한 건 클라우드 비전을 실제로 오늘 데모를 보시면, 그 다음에 써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클라우드 비전은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만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아마 이번에 데모를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철저하게 네트워커가 움직이는 방식대로 저희는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식 위주로 오토메이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 EVPN이에요. 갑자기 이 EVPN이 왜 나왔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타사들은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오픈플로우 기반의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타사들, 저희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필수죠. 근데 저희는 SDN 네트워크를 만들 때 컨트롤러를 안 넣어도 돼요. 클라우드 비전 포털 제품 자체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이 부족하시거나,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오토메이션 관련된 것들을 도입하기가 이르다고 판단하시면, 아니면 이미 구현한 앤서블이나 셰프 같은 걸로 이미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구현하셨다고 하면 클라우드 비전 포털 제품을 사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EVPN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EVPN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움직인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라우팅 프로토콜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경로 정보를 스위치 간에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거든요. 중앙화된 경로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 없더라도 경로 지정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멀티 테넌트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모빌리티, 사용자 이동성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트래픽 스티어링을 구현할 때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체인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옵셔널일 뿐이다 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시간에 데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게 가능해지면서 저희는 SDN을 할 때 점진적으로 투자해서 변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SDN, 타사의 SDN이나 아니면 오픈플로우 기반의 SDN들의 특징이 뭐냐? 락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픈플로우 기반의 SDN조차도 컨트롤러 락인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엎어야 SDN이 구현됩니다. 일부 구간만 SDN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점진적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SDN 네트워크로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SDN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비싸다고 알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위치 자체도 비싼 스위치인데 거기에 컨트롤러를 더 사야 되고 인증 서버를 더 사야 되고, 특히나 저희 경쟁사인 경우에는 뭐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요소들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보다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건데,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타사들의 이런 락인이 있는 네트워크들은 SDN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빅뱅밖에 없어요. 내가 예산 수십억을 확보한 다음에 전체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학교 쪽에 특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점진적인 SDN 전환이 가능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크게 필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 옵셔널이 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전 포털에 트라이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정도 트라이얼로 써보시는 거죠. 그런 이후에 내년에 예산을 잡을지 말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SDN을 구현하기 위한 배포 방식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HER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리스 방식, 컨트롤러가 없는 방식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브로드캐스트 기반으로 모빌리티가 구현되는 SDN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고도화된 SDN 방식을 EVPN VXLAN 기반의 배포 방식을 저희가 가장 고도화된 SDN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SDN 방식 중에 클라우드 비전 익스체인지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중간 미드레이어를 하나 놓고 걔를 기반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러를 안 사도 SDN이 구현되더라.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컨트롤러는 매니지먼트 플레인이고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구매하면 되더라 라는 게 저희가 타사에 비해서 가장 다른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이렇게 건물별로 투자를 하시거나 층별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SDN에선 불가능하다는 거죠. 타사의 SDN은. 근데 저희는 이런 투자 방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먼저 투자해야 되는 곳들은 저희 이제 개유별 투자 방식들을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리프게이부터 먼저 투자하고 스파인게이 투자하고
액세스 게이를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비전을 투자하는 방식을 만드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 비전 포털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리해야 될 스위치 개수에 맞춰서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투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리프 게이만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플레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원 플랫폼의 원 OS라는 거예요. 저희 클라우드 비전 포털은 저희 모든 제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제품들이 OS가 하나죠. 그래서 캠퍼스에 투자를 하시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시건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클라우드 비전으로 다 관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이 다 통합이 돼서 클라우드 비전으로 관리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스위치 제품만 가능하지만 CCF, 그 빅스위치 제품들이나 아니면 DMF 제품들 그 외에 어웨이크도 현재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랑 엔터프라이즈 캠퍼스가 클라우드 비전 포털 하나의 제품으로 와이파이를 포함해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제품들이 많이,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남아있는 서버들은 HC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몇 대의 서버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 경쟁사들은 조그만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별도의 플랫폼을 별도로 도입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합의 관점이 캠퍼스를 전체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와이어드까지 다 포함한 형태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비전 포털 제품에서 와이파이 탭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제품들의 정보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 정보들을 보실 때 별도의 컨트롤러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파이도 컨트롤러 리스고요. 매니지먼트를 클라우드 비전 포털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비전 포털 제품을 이용해서 그대로 캠퍼스 쪽에도 오토메이션, 뭐 기본적으로 프로비저닝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상태 체크, 텔레메트리 기능들도 일반 캠퍼스 스위치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POE까지도 직접 관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30분 정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클라우드 비전이 달라진 이유. 철저하게 네트워크의 방식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SDN을 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오픈플로우 아니면 타사의 SDN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SDN을 구현을 하더라도 BGP 기반의 EVPN VXLAN을 쓰기 때문에 기존에 BGP를 운영하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토메이션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CLI로 치는 게 편해. 노트패드에 붙이는 게 더 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클라우드 비전 포털 제품을 구매하시지 않아도 SDN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네트워커 분들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클라우드 비전 포털을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이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다른 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점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위별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확보하신 예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SDN을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트라이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클라우드 비전을 써보신 상태에서 투자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원 플랫폼의 원 OS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캠퍼스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더라도 하나의 클라우드 비전으로 다 통합해서 분산된 투자가 필요가 없더라라는 게 저희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비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전체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비전이 생겨났고 클라우드 비전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SDN의 역사와 함께 변경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 2분 정도 쉬시고 1분 정도 쉬시고 다음 시간에 김승환 차장이 진행하는 클라우드 비전 버추얼 POC를 통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정도 쉬시고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